달서구는 개구리 소년 실종 33주기를 맞아 21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아동보호 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선화 동편제 수군가 완창 9번째 이야기 소리에 맥을 잇다 공연이 23일 달서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대구시 태권도협회와 지난 21일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푸른방송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가 지난 21일 보호 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푸른방송은 지난 21일 지역사회 체육문화 발전의 내용으로 대구시 태권도협회 및 달서구 골프협회와 각각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서민우 의원과 이진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 체크를 해봅니다.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 피아노의 영웅들 공연이 3월 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김찬숙 작가의 개인전 트레이시즈 인 메모리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참꽃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1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개구리 소년 실종 33주기를 맞아 21일 달서구청 2층 대강당에서 아동보호주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아동보호주간은 개구리 소년 실종일인 1991년 3월 26일에 맞춰 달서구가 자체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3월 21일부터 28일까지 찾아가는 아동 권리 교육, 실종 아동 찾기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부모 특강,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추모 그림 그리기 행사 등 아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아동 권리 향상과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힘쓴 유공자 표창과 금봉 어린이집 아동 합창단과 함께 퍼포먼스를 펼쳤으며 2부 행사로 관내 초등학생 50여 명과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추모 그림 그리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달서구가 되길 소망하며 학생들마다 전하고 싶은 내용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달서구 만들어주세요. 또 이외에도 아동을 온전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시선을 바로잡고자 그리다 100가지 말 상처 그림 전시전과 장기 실종 아동 사진전을 달서구청 1, 2층 로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개구리 소년 사건과 같은 아동 실종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달서구는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아동보호 정책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 달서구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김선화, 동편제 수군가 한창 두 번째 이야기 소리에 맥을 잇다 공연이 23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공연은 대구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흥부가 이수자이며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호 판소리 수군가 이수자인 김선화 명창이 달성군에 이어 달서구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이야기로 관객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내빈으로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김선화 원장의 노력과 헌신에 대한 축하와 함께 이번 공연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동편제 수군가는 별주부전을 바탕으로 한 국악 중의 하나로 이번 공연은 토끼 화상을 그리는 대목, 별주부가 토끼를 잘못 불러 호랑이 내려오는 대목, 토끼가 용궁 군사에게 잡히는 대목, 수궁 잔치가 일어나는 대목 등으로 구성되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동편제의 수군가 소리꾼인 김선화 원장은
대구 경북에서 유일한 수군가 완창 명창으로 달성군에서 첫 수군가 완창에 이어 이번 달서구 공연과 동구에서 지속적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며 전통 판소리가 현대에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며 대구 경북의 문화적 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는 지난 22일 대구시 태권도 협회와 수상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상 레저 활동, 물놀이 안전 등 실질적인 안전 교육 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고 안전 교육과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진행하며 양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종수 대구시 태권도 협회장은 실질적인 수상 안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조현수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한 스포츠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는 수상 안전 교육 및 케이크 만들기, 솥대 만들기, 눈보트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지역 발전과 함께 수상 레저 안전의 중요성도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푸른방송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가 지난 21일 푸른방송 회의실에서 법무보호 대상자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적합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푸른방송은 보호 대상자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및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공단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임동문 지부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법무보호 대상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푸른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대상자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수 대표이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우리는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푸른방송은 지난 21일 푸른방송 회의실에서 대구시 태권도협회, 달서구 골프협회와 지역사회 체육문화 발전의 내용으로 각각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푸른방송과 대구시 태권도협회, 달서구 골프협회가 지역 체육문화 발전에 함께 동참하며 상호 협력 발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푸른방송은 대구시 태권도협회와 달서구 골프협회 각 기관의 대회 및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하여 지역민들에게 태권도와 골프 종목이 생활체육 문화로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종수 대구광역시 태권도 협회장은 태권도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푸른방송에 감사하다며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 푸른방송과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욱 달서구 골프협회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골프 스포츠의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수 푸른방송 대표이사는 양 기관이 협력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푸른방송은 앞으로 대구시 태권도협회, 달서구 골프협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푸른방송 1번 채널에 방영하며 지역생활체육문화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그동안 우수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달성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동강을 축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달성은 명실공히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지입니다. 선수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달성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는 소중한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경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민호연입니다. 저는 에코 전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료는 2023년 12월 이후 자료는 집행부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자료가 비공개인지 아직 전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전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 전망대는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에코 전망대 수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17만 2천 명이 1년간 연간 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평균 인원을 보면 473명이라는 인원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주차가 가장 큰 문제이겠죠. 그래서 용역 보고에 의하면 1안은 26대, 2안은 440대입니다. 자, 1안을 봤을 때 너무 작지 않느냐? 2안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개수는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잔디광장을 없애야 됩니다. 우리 잔디광장은 8천여 명이 달하는 달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축소한다는 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사진을 청장님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장님, 좀 봐주십시오. 자, 여기는 달서구가 어딘지, 달성군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망대는 달서구에 속하는 게 아니라 대구의 전체를 속하는 전망대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주차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달성군의 달성습지 광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 다음에 왼쪽에는 디아크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는 디아크에서 우리 달서구로 넘어오는 다리를 공사를 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굳이 넓은 주차장이 필요하냐? 우리 달서구는 지금 달성군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우리가 걷기 좋은 길, 달성 습지를 가꾸고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컨텐츠만 준비를 한다면 주차장에 대한 걱정거리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을 보시면 보트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것은 디아크 앞에 있는 보트 선착장입니다. 주소지를 보시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파호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안에 선착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를 이용해서 달성 습지 안에 있는 전경을 우리 대구 시민들께 보여준다면 정말 습지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망대 어딘가에 똑같은 달서구의 선착장을 만들게 된다면 관광 인프라는 당연히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당연히 일일 입장 제한은 당연히 달성 습지 보존을 위해서 틀림없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습지 성소공단 이 양쪽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가지 트램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침과 밤. 아침은 도심지에 누구나 볼 수 없는 달성습지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저녁에는 달서구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이 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은 예쁜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영남일보 자료를 보면 반손님을 잡아라라는 컨텐츠, 야광관광 컨텐츠가 많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포항 제철의 일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공장입니다. 하지만 빛에 대한 용역을 해서 야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8,000명에 달하는 하프 마라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성 습지에 대한 안내와 더 많은 컨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노을을 걸을 수 있는 노을 걷기 컨텐츠, 그 다음에 하프 마라톤의 일종으로 달성 습지 걷기라는 이런 컨텐츠를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 달서구 의회를 포함한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보이지 않고 감추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고 관심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인삼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먼저 대구의 미래와 경제를 이끌 달빛철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시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내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달서구를 최첨단 미래도시로 조성하는 계획을 생각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영화나 상상만으로 가능했던
최첨단 미래도시의 모습은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순찰 로봇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서울 테헤란로에서는 로봇이 음료를 배달하며 로봇이 어르신과 바둑을 두기도 하고 캠핑장을 누비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3월 수성구가 수송모 드론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로봇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드론과 로봇을 택배사업 운송수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제조, 농업, 물류, 의료, 돌봄에 이르는 전 산업사회 영역에 100만 대의 로봇을 보급할 계획을 세웠고 우리 지역과 인접한 달성군에는 국비 2천억을 투입한 대규모 국책산업인 국내 최초 로봇 실증 인프라를 갖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를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달서구의 미래 도시 구현을 위한 첫발을 내딛고자 갑진년 첫 회기 달서구 로봇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달서구가 최첨단 미래 도시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하고 제안해 실행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구상한 미래 도시의 밑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의 대표 공원과 주상복합 총 3군데를 지정하여 로봇 특화 거리로 시범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월간수변공원을 미래산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스마트파크로 지정해 드론과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고 길 안내를 하는 최첨단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을 스마트파크의 이니셜을 따 S파크로 명명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진천역 주변을 선사시대와 로봇이 조화를 이룬 로봇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원시인과 로봇을 접목한 스토리 발굴, 콘텐츠 개발을 통해 관광과 경제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달서구의 상징적인 거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거리를 로봇의 이니셜을 따와 진천 RCT로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또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은 달서구의 관문인 죽전역 부근을 최첨단 미래도시로 구현하고 미래기술이 집약된 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죽전 JCT로 명명하고자 합니다.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순찰을 하며 음식과 물류를 배달하는 최첨단 미래도시 달서구 로봇 특화 거리는 우리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한 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이제 우리 달서구도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에 집중하는 사업보다 최첨단 미래 중심 산업, 즉 드론과 로봇, AI를 활용한 미래 사업에 투자하는 과감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로봇이 거리를 누비고 드론이 치킨을 배달하며 순찰 로봇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도시 달서구의 모습을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미래도시의 길을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40) 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이래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퇴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그 법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절실한 어른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 피아노의 영웅들 공연이 3월 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은 명품 피아노 제작사인 스타인웨이 앤 선스가 국제 콩쿠르 수상자 중 뛰어난 연주자를 선발해 세계 각지에서 연주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엘린 베이젠바이프, 안톤 게르첸베르트, 에릭 루, 이반 트르판, 김수현, 토니 윤 등이 참여합니다. 1부에서는 6명의 피아니스트가 쇼팽의 곡들로 각자의 개성을 넘치게 펼칠 예정이며 2부에서는 2대의 피아노로 펼치는 듀오 연주로 피아니스트들의 절묘한 호흡과 각각의 매력이 섞인 새로운 건반의 미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스타인웨이 위너 페스티벌 피아노의 영웅들 공연은 3월 31일 오후 5시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김찬숙 작가의 개인전 트레이시즈 인 메모리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참꽃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참꽃 갤러리에서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다양한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등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시 지원 사업이 연간 진행되고 있으며 김찬숙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상반기 전시 지원 사업의 3번째 전시입니다. 김 작가는 영남대 일반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하고 다수의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하며 작가 고유의 작품 세계와 독창성을 정립해왔습니다. 김찬숙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무한의 시간성 속에 쌓여가는 존재로서의 흔적을 표현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김찬숙 작가의 이번 개인전은 달성군청 내 참꽃 갤러리에서 개최되며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21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초콜릿 데이트하며 인연을 만들어요. 달고나 초콜릿 데이트에 참가할 미혼 남녀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4월 13일 초콜릿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과 데이트를 접목한 달고나 초콜릿 데이트에 참가할 미혼 남녀 20명을 3월 29일까지 모집합니다. 달고나 초콜릿 데이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혼 진화 프로그램입니다. 달서구가 계명문화대학교 하이브이 사업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준비 중입니다. 행사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대1 로테이션 대화, 밸런스 게임, 초콜릿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마지막으로 최종 커플 선택지 작성을 통해 커플을 매칭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주소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25에서 39세 미혼 남녀이며 신청 방법은 3월 29일까지 달서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달서구청 아동가족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지역 자활센터 운영으로 35개 자활사업단에서 380여 명 일자리 제공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2024년 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증액해 총 사업비 약 72억 원으로 지역자활센터 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달서구는 대구 지자체 중 유일하게 2개의 지역자활센터가 번역별로 구축돼 있습니다. 자활사업으로 2019년도 대통령상, 2022년도 국무총리상 수상 등 규모뿐 아니라 사업 성과에서도 저력을 자랑합니다. 현재 2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총 35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약 380여 명이 일자리에 참여 중입니다. 월백원을 관할하는 달서 행복지역 자활센터는 올해 1월 기존의 세차 사업단을 매장형으로 변경해 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신규 일자리로 친환경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설을 준비 중입니다.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운영으로 환경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2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인의 찜닭1호 용산점에 이어 작년에 개소한 달인의 찜닭 2호 월성점은 월 매출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자활사업단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소업체, 목공예, 봉제, 소품 제작 등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서권을 관할하는 달서 지역 자활센터는 특색 있는 디저트 메뉴 개발 및 외부 판매를 위한 캐시머 등 각종 카페 장비를 구입해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또한 지역 전통시장 및 대구로 앱과 연계한 나르고 배송사업단의 시장 배송 개척, 누룽지 사업단의 판매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통해 280여 명이 취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받는 국민 취업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농업인대학 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오는 3월 28일까지 2024년 달성군 농업인대학 스마트 농업과 1기 신입생 30명을 모집합니다. 달성군은 농업의 발전과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위해 달성군 농업인대학 스마트 농업과를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스마트 농업과의 전공은 스마트팜을 기본으로 기초이론부터 실습까지 실제 농업인들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선도 스마트팜 현장 견학도 있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기간은 4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신입생들은 4월 5일 입학식 및 개강을 시작으로 총 15회의 과정을 수강하게 됩니다. 신입생 모집 기한은 3월 28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기타 구비 서류를 달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나 30명 정원이 초과할 경우 달성군 농업인을 우선순위로 선발합니다. 대상자 발표는 4월 2일이며 신청 방법과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진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달성군 농업인대학 스마트 농업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미래가 희망찬 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옥포 벚꽃축제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옥포 번영회는 3월 23일부터 24일까지 옥포 기세리 벚꽃길과 송해공원 제4주차장에서 제10회 옥포 벚꽃축제를 개최합니다. 달성군 옥포 기세리 벚꽃길은 달성군 노인복지관을 기준으로 송해공원 제4주차장을 향해 1.5km 정도 길게 이어진 벚꽃길입니다. 특히 매년 벚꽃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 50년 이상 된 벚나무들로 만들어진 벚꽃 터널이 장관을 이루어 봄날의 기운을 만끽하고 싶은 상춘객들이 줄지어가는 지역 내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축제 메인 행사는 기세리 벚꽃길을 따라오다 보면 도착할 수 있는 송해공원 제4주차장에서 개최되며 23일 오후 도시 옥포 주민자치센터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됩니다. 개회식 이후 박현빈, 이나윤을 비롯한 유명 초청 가수 공연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하재덕 옥포 번영회장은 안전한 행사를 위해 달성군 노인복지관부터 영남우유 삼거리는 일방통행 운전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생의 아름다운 봄날 옥포 벚꽃축제를 다 함께 즐기시며 즐거운 추억을 만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상상을 실감하다. 메타버스 체험관 콘텐츠를 추가 공개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 15일부터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 실감존에서 달서구 관광명소와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을 주제로 한 실감 미디어 아트 5종을 공개했습니다. 달서구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제작된 독도자연, 역사, 관광 주제인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을 2023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은 실감 미디어존, 인터랙티브존, VR 체험존, 포토 키오스크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개발된 독도 콘텐츠는 오직 달서 메타버스 체험관에서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6월부터 콘텐츠 고도화를 위해 용역에 착수했고 미디어 콘텐츠 5종을 추가 제작해 3월 15일에 시범 공개했습니다. 미디어는 월광, 자연, 재회, 물결, 흐름 5종이며 달서 구경인 도원지, 대명류 수지와 지역 내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수달, 남생이, 흑두루미, 원앙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월광은 도원지, 월광 소원달을 소재로 도원지의 시공간을 초월한 생태 환경을 구현, 자연은 도원지 물속을 생생하게 나타내 흑두루미의 우아한 날개짓과 비행을 구현, 재회는 대명류수지에 다시 나타난 흑두루미의 우아한 날개짓과 비행을 구현, 물결, 흐름은 대명류수지 갈대의 역동적 흐름과 계절에 따른 색 변화를 표현했습니다. 앞서 달서구는 권역별 특화된 생활 SOC의 디지털화로 달서 디지털 체험센터, 달서 디지털 선사관, 달서 디지털 별빛관을 개소했습니다. 해당 시설의 선사시대, 유물 유적, 우주와 행성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록달록 내 손으로 꾸미는 학교 화단. 달성군 학교사 H 봄꽃 화단 가꾸기 교육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학교사 H 회원 24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학교사 H 봄꽃 화단 가꾸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식물 원예 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자연 친화적인 경험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봄꽃 보중을 활용한 학교 화단 가꾸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논공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풍중학교까지 관내 6개 초중학교를 방문하여 5종의 봄꽃을 배부하고 봄꽃의 식재 방법 및 생리 생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교육은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제공한 봄꽃과 정보로 선생님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3월 21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최근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솔당, 동서화암 미래연합회, 의료기관, 약국, 노인 장기요양기관 등 2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비대면 진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통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 야간보호센터에서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사와 영상으로 진료 상담 및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후 약국을 지정하면 처방전이 전송되며 조제된 약을 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는 3월 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20일 주 우리공간연구소와 지역대 문화 소외계층 지원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다양한 전시 및 체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 문화 전시 및 관람 지원을 위한 정기 후원, 사회 공헌 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교류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우리 공간 연구소는 전시 기획, 운영, 디자인, 제작, 연출 MD 상품 등을 직접 제작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시 콘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이번 협약 이후 오는 3월 30일부터 대구 이월드 83타워 2층 뮤지엄에서 진행하는 스폰지밥의 우당탕탕 시간여행전 전시회, 나눔 티켓 100매를 시작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군이 제14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4일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증상은 기침, 객담, 발열, 객혈 등이며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결핵 검진을 받아봐야 합니다. 또 결핵 신규 환자 2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므로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은 매년 1회 결핵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달성군 보건소는 2주 이상 기침하면 결핵 검진,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주제로 지난 18일부터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부지보건지소 등 유관기관에서
결핵검진의 중요성과 기침예절 등 결핵에 관한 정보를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며 캠페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원읍 우리 마을 교육 나눔은 지난 21일 오전 8시 화원읍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추진위원 등 약 10여 명이 참여하여 화원 명곡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인사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김미환 화원읍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위원장은 인사하기 캠페인을 통해 화원읍 청소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인사와 미소를 나누며 이웃의 따뜻한 정과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느꼈으면 좋겠다며 활동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성 화원읍장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화원읍 우리 마을 교육나눔은 기관단체와 학부모 등 인적 차원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